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가장 필요하고 또 반대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50대를 훌쩍 넘어버린 분도 계실 테고 50대를 살고 계시는 분 뿐만 아니라 50대 이후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50대를 살고 계시거나 50대를 훌쩍 넘어버린 분들은 살아보니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원했던 것이었는가를 잘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50대를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50대 이후를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준비하면 좋을지 잘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도 꽤 긴 여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50대 이후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50대 이후 가장 원하는 것. 먼저 이 자료는요, 최근 미래에셋 대우 은퇴연구소에서 50대 가계의 동향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서 함께 나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50대 직장인 가계의 총자산이 얼마냐? 평균 6억 6,078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72.1%가 부동산에 쏠려 있다고 합니다. 50대뿐만 아니라 뭐 그 이상도 우리나라는 얼추 비슷하죠. 부동산 쏠림 현상 한 80% 가까이.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미국인들의 은퇴 이후가 한국인의 은퇴 이후보다 훨씬 여유 있죠. 바로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자산 평균 6억 6,078만 원 가운데 50대 직장인, 부동산은 4억 7,609만 원, 금융자산은 1억 6,794만 원으로 어쨌든 총자산의 부동산 비중이 72.1%. 자, 이 금융자산 1억 6,794만 원 가운데 예금이나 적금, 저축성 보험에 가입된 이 금액이 6,780만 원이고 또 사적연금, 즉 부부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저축 뭐 이런 등등에 가입된 것이 5,139만 원 평균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적연금도 적지 않죠. 50대 직장인 가계에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약 한 3분의 1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한번 나누어 보면요. 수도권 가계 평균 자산은 7억 7,148만 원. 반면 비수도권은 4억 9,115만 원입니다. 약 2억 8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날까요? 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집값입니다. 주택 가격이 수도권, 비수도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수도권 가계 보유주택 평균은 5억 685만 원, 50대 직장인. 또 비수도권 가계 평균은 2억 9,3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약 2억 8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당장에 살아가는 데는 집값의 차이가 당장에 살아가는 데는 큰 영향을 못 끼칠 겁니다. 왜냐하면 또 생활비가 다 다르죠.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만 나서면 무조건 돈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비수도권은 극단적으로 서울과 비교할 때는 생활비가 조금 적게 드는 그런 이점이 있죠. 자, 은퇴 자산에 대한 인식 한번 보겠습니다. 은퇴 자산.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보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재무적 은퇴 준비, 즉 재무적 은퇴 준비는 바로 돈과 관련된 은퇴 준비 점수를 스스로 매겨 봐라 했더니 100점 만점에 평균 54.4점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성적이 이건 낙제점입니다. 스스로 매긴 은퇴 준비가 낙제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노후에 은퇴 이후 희망하는 생활비는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보았더니 부부 기준 월 평균 302만 원, 월 평균 한 300만 원 정도면 쓰기에 괜찮죠. 내 집 있고 한다면 말입니다. 자, 1인 기준
독신 가정 기준에서는 월 한 180만 원 정도 있으면 되겠더라. 자,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금융자산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사적연금이라고 했는데 사적연금, 퇴직연금, 직장인 또 뭐 개인연금 저축 이런 등등에 가입돼 있는 가구 비율은 어떤가 보니까 76%, 약 4분의 3 정도가 뭐 가입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반대로 한 4분의 1 정도 24% 4명 중 1명은 사적연금 전혀 없다. 즉 의무적으로 내는 뭐 국민 공적연금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연금 자산에 대한 인식,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한번 보십시오. 10명 중에 4명 내지 5명, 즉 10명 중에 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가입해 있는 연금 자산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더라라는 거죠. 사실은 뭐 저한테 상담 전화 저희 돈 파는 가게 해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막상 의견을 드리려고 하면 본인이 가입해 있는 연금 이런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하니까 저도 당연히 의견을 드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또 저희 돈 파는 가게에 문의해 주실 것 같으면 본인이 가입한 상품 정확하게 이름부터 내용을 어느 정도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10명 중 4명, 여기도 뭐 한 절반 가까이 모른다. 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얼마가 될지 모른다,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적연금 보유액은 더 심하겠죠. 국민연금도 모르고 있으니까. 사적연금 보유액이 얼마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마찬가지로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절반이 넘네요. 다 52.1%니까 5명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합니다. 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얼마나 채워야 하고 몇 년 동안 얼마씩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은퇴를 맞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부부의 퇴직연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정말 참 좀 기가 찬데요. 퇴직연금 기대 수령액과 기간을 물어봤습니다. 자, 퇴직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고 얼마 동안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더니 대체로 어떻게 대답했냐면 월 평균 133만 원 정도는 받겠다고 기대한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를 월 133만 원 정도 받겠다고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의 기대만큼을 받으려면요. 얼마가 필요하냐면 2억 6,904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월 평균 133만 원을 20년 동안 받기 위해서는 2억 6,904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이들의 평균 보유한 돈은 얼마냐 하면 6,104만 원. 너무 크게 차이가 나죠? 언뜻 보아도.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이 원하는, 바라는, 기대하는 그 금액과 지금 현재 준비된 보유액 차이는 무려 4.4배.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죠. 물론 뭐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더 모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50대이고 이 차이가 무려 뭐 2억 6,900만 원이 필요한데 6,1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모은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 퇴직연금 보유 금액이 적을수록 또 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를수록 실제보다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더라라는 이 기막힌 사실입니다. 뭐 적으면 관심이 적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불입한 돈입니다. 또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은퇴 이후 이 설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자, 50대 이후를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때 일찍 준비했더라면, 그때 조금 더 알아보았더라면 하는 후회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은퇴 후 어떤 자산을 늘리거나 또 줄이고 싶은지라고 물어보았더니 대체로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은
줄이는 의견보다 증가, 더 많이 늘리고 싶다는 의견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즉 연금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은퇴 이후에도 연금 자산을 더 늘리고 싶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반대로 잘 모르고 있다. 자,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이제 자산 운용 성향을 보면요. 이 50대 가구의 79.2%는 안정 추구형 및 안전형입니다. 아무래도 원금 보존 욕구가 크더라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적극 투자형 및 공격형은 한 10.5%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는 적극 투자형 및 공격형에 좀 속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여유 자산이 많고 금융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적극 투자형 및 공격형이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알면 알수록 조금 더 유익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돈 파는 가게 방송을 계속 꾸준히 들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외 투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4명 중 1명은 향후에 앞으로 해외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4명 중 1명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있죠. 이 현재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았더니 절반이 넘는 10명 중에 6명, 61.5%는 향후에도 해외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외 투자를 했더니 국내 투자보다 조금 더 유익하더라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해외 투자는 투자 성향이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으면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알아야 합니다. 꾸준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택연금 가보겠습니다. 자, 주택연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잘 알고 계시죠? 주택연금에 가입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무려 54.8% 절반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요. 첫 번째, 다른 노후 자산을 다 썼을 때 31.5%, 두 번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20.1%,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떠나서 가능하면 늦게 16.7%라고 하는데,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총 68.3%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에 7명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라는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은 바로 주택연금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정리를 하면요. 노후에는 다른 어떤 금융자산도 당연히 연금 꼬박꼬박 나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택을 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돈을 연금으로 만드는 6가지 방법이라고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방송에서 공유해 드렸죠. 이따가 다시 또 어떻게 붙여 놓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50대 이후에는 다른 금융자산도 물론 필요하지만 주택을 또 연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준비하는 것,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주택을 준비하는 것도 상당한 은퇴 준비의 하나다. 자, 이 점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0대 이후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 오늘 또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거나 또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